안녕하십니까. 요즘 물가는 계속 오르고 경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들 힘들다고 난리치는 이 상황에 조금 신기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바로 2024년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3%가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1.3%가 뭐 별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1분기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요, 1월부터 3월까지를 기준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을 따지면 4번이 나와요. 1.3%씩 4번을 더하면 5.2%가 되죠. 무려 5.2%예요. 그러면 5.2%가 어떤 수준이냐면요, 2010년도 이명박 정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왜냐면 2010년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경제 성장률은 6.8%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5.2%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1.3%가 나와서요, 올해 경제 성장률이 5.2%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작년에 2023년 1년 동안 1.4%였거든요. 2022년이 2.6%예요. 2021년이 4.3%예요. 2020년이 마이너스 0.7%였어요.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였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2019년 말에 코로나라고 사람들 다 죽겠다고 난리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돈을 확 풀면서 경기가 좋아지면서 2021년도에는 돈을 은근히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경기가 갑자기 좋아졌었죠. 돈이 많이 돌면서 아파트 가격은 미친 듯이 올랐고요. 사람들이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산다고 영끌해서 아파트들을 많이 샀었죠. 근데 미국에서 물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를 올렸고요. 또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렸고요.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도 물가가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스럽게도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없어지고요. 거래 절벽이 일어나면서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영끌을 해서 아파트를 샀던 사람들은 난리가 났고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난리가 났죠.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왜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그 코로나 후반기에 돈이 많이 돌면서 경제가 좋다고 이랬을 때가 경제 성장률이 4.3%예요. 1년을 4로 나눈 거니까 3달로 치면 1.1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올해 1, 4분기에 나온 경제 성장률이 1.3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경기가 2021년보다 좋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물론 개인의 경제 사정이랑 국가의 경제 사정은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돈을 잘 벌었을 때 국가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경제가 그렇게 좋지 못할 때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요. 경제가 좋을 때 돈을 버는 사람도 있겠죠. 돈이라는 건 버는 사람이 있고 못 버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라의 경제 성장률만 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을 이야기한다는 건 굉장히 섣부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은 사람들이 죽겠다 힘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표는 반대로 나오니까 이상한 거죠. 어떻게 보면 계산식의 맹점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어떤 수학식 같은 거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식이 완벽하게 맞을 수는 없거든요. 일종의 참고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지표를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는 거죠. 수식의 계산이라는 것 자체가 경제 상황을 명백하게 이야기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만 보면 매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한번 쳐다보기로 할게요. 중국도 지금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중국 경기가 박살났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2024년 1, 4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5.3%예요. 물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경제가 안 좋으니까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말이 맞기는 해요. 중국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아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의 1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5.3%라는 건 중국 기준에서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냐면 2023년도 1년 동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5.2%예요. 2022년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3%고요. 2021년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8.4%예요. 2020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2%고요. 2020년은 코로나 영향으로 보여지죠. 이런 걸 생각해보면 중국도 올해 경제 성장률이 비약적으로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진짜 높아요. 이대로 쭉 간다면 20%도 넘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왜 이렇게 높게 나왔을까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사실 중국도 내수는 박살이 났거든요. 얘네도 경기 안 좋다고 난리예요. 근데 수출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높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수출은요, 저가격으로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테무나 알리도 엄청 낮은 가격으로 팔고 있고요. 중국의 전기차도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가격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에서는 치킨 게임을 하는 중이고요. 많이 팔아봐야 남는 게 적은 게 아니라 사실은 적자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수준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경기 지표는 저렇게 나오고 있죠. 일단 많이 파니까요. 적자를 본다고 해도 많이 판 다음에 시장을 잡아버리면 돈을 벌 수가 있죠. 우리나라 삼성이나 LG가 소니를 밀어버리고 LCD 시장을 장악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에 삼성이나 LG도 중국한테 밀렸죠. 삼성은 LCD 시장에서 철수한 지 벌써 몇 년 되고요. LG도 크게 적자를 보다가 이번에 LCD 시장에서 철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치킨 게임이 시작되면 한쪽에서는 적자를 못 버티고 계속 있다가 결국에는 밀려나는 게 수순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한쪽 편에서는 이제 돈을 버는 거죠. 분명 지금 테무나 알리가 많이 팔리고 있고요. 중국의 전기차도 많이 팔리고 있지만요. 이게 지금 당장 중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사실 의문이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저가에 많이 팔다 보니까 경제 지표는 좋게 나오고 있는 거죠. 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물론 미래에는 이런 저가격 정책이 성공을 하면 중국 경제에는 엄청 크게 도움이 되겠죠. 버티던 기업들이 버티지 못하고 밀려나게 되니까요. 다만 저 경제 지표가 좋다고 해도 지금의 중국 경제는 박살이 나 있는 상태예요. 수출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수식적으로만 지표가 좋을 뿐이죠. 이렇게 단순히 지표만 가지고서 경기가 좋다는 걸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꾸준히 좋게 나오면 분명히 좋아지겠지만요. 단순히 3달 좋게 나왔다고 사람들이 체감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중국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수치가 왜 높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내수가 안 좋은데 수치가 좋게 나왔던 건요. 수출이 잘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가장 큰 요인은 환율이 높았죠. 물건을 사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싸 보였잖아요. 반도체를 비롯한 부분에서 수출이 잘 되다 보니까 지표가 저렇게 잡혀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꾸준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다들 고개를 반대로 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1.3%가 나왔지만 이게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실제 한국개발연구원인 KDI에서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2.6%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상황을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코로나 시대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트럼프가 돈을 엄청 뿌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의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근데 물건의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를 높여서 이 물가를 잡으려고 한 거죠. 그 와중에 돈 장사를 잘못했던 은행들은 무너지면서요.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금리가 높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무리해서 집 같은 거를 구매한 사람들은 이자 감당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주택들은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주택 가격은 내려오고요. 소비는 위축되고요. 경기는 뭐 당연히 안 좋아지는 거죠.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전혀 안 보였어요. 코로나 때 집값이 미친 듯이 뛸 때 사람들이 지금 집을 안 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했으니까요. 영끌에서 집 산 사람들 지금 다 작살났어요. 지금 상황도 일시적인 호황인 상태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출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조금 올라가기는 했지만 사실은 내수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오래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수가 안 좋은 건 물가가 잡히지 않기 때문이고요. 잠깐 좋게 나오다가 다시 안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아직까지 금리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나아지기는 힘들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제 생각에도 반짝일 것 같거든요. 다만 언제나 예상이라는 건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발 좋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